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윤정수 전문가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저의 관점을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많이 도움되고 계신가요? 많이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217 요 직전 고점에다가 선을 한번 좀 그어보고, 그리고 시장이 우리가 장기간 이제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3270까지 갔었다가 6월 달에 살짝 넘어서긴 했죠. 3300까지. 그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좀 키워드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시작은 어디? 언택트. 그죠? 그 다음에 중심은, 시장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바이오, 제약에 있다고 했죠. 그죠? 코로나 사태에서 델타 변이로 이제 넘어가는 이 구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작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공포를 느꼈던 거고, 그리고 공장이 셧다운 되거나 비행기가 날지를 못한다거나, 그죠? 그래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 막대한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통화정책, 연준의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아주 큰 유동장세를 유발하면서 우리가 작년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왔었던 건데,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또 다시 모임도 축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셧다운 될 가능성이 지금 또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치. 그러면 모든 걸 통틀어서 만약에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핫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쟁자로 볼 수 있겠지만 자금의 어떤 이동에 있어서, 근데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델타잖아요. 델타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작년도에는 그냥 코로나의 효과에 있는 뭐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테마주 형성되는 거라고 했다면, 지금은 시간이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백신에서도 좀 우위가 나눠지는 거죠. 그럼 델타 변이 잡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mRNA가 저는 메인이 된다는 말씀을 작년도 10월 달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 키워드는 확장될 거다. 그래서 제가 RNA, mRNA하고 RNA는 제가 다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확장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ADC 업체, 플랫폼이 신약 업체들보다 몸값이 더 높아질 거다. 그래서 HLB나 뭐 메지온, 희귀제는 이런 업체들보다는 알테오젠이나 레오키언 바이오 같은 ADC 업체들, 또는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이제 메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중심은 계속 바이오 제약이 할 거다. 요거는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좀 드린 지. 여전히 저는 같은 의견이고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 mRNA에서 이제 RNA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이제 모더나가 있고 화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큐어백이 있잖아요. mRNA 관련된 백신 가운데. 이 차이점이 이번에 드러났죠. 어떤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좀 핫했던 주식들이 RNA 쪽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는 어디서 해야 된다? 제가 IT 반도체에서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수는 잠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넘어간 게 아니라 다시 빠지는 조정으로 봐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기준가를 그동안 많이 말씀 좀 드렸었고, 삼성전자는 이제 위쪽으로 이제 83,000원이라는 자리, 그다음에 75,000원 선 정도, 78,000원 이상에서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12만 원 선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0만 7천 정도 이제 투매 기준가를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5월 21일. 5월 21일이면은 이때쯤 됩니다. 여기가 이제 한미 공동 선언이 있었던 시점인데, 그때 나왔던 키워드. 첫 번째, IT 반도체. 그죠? IT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백신 허브니까 바이오 제약이 되겠죠. 요게 계속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키워드를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요 키워드는 이제 안 바뀔 거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IT 반도체 쪽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 높이는 뭐 테스나 원익 IPS 이쪽보다는 저희 북미 쪽 월덱스 같은 기업이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IT 부품 쪽보다는 제가 OLED가 훨씬 더 낫다. 이녹스 첨단 소재나 그다음에 이제 덕산 네오릭스 같은 이런 기업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한 여러 차례 좀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이게 한 2, 3개월 정도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5G 낙폭주 쪽에서 8월 중순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이거든요. 보통 5G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방 방어 정도는 나올 텐데 이제 하반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작년도에 좀 5G 투자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버티셔라는 말씀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낮출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전략을 이 박스권 구간 동안에 계속 하면서 왔고요. 한 번도 이 관점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 전략대로 저는 계속 밀고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3,316인데요. 3,217이면 대충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한 4% 남짓 빠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대형주로 먹을 게 많이 있을까? 지금 같은 구간에? 그러니까 1,400대에서 2,200 회복하고 2,800까지 가면서 3,200까지 갔다가 3,300 왔다 갔다 하면서 6개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나왔어요. 지금 고점 대비 한 100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그럼 올라온 폭에 비하면 되게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구간에서 대형주를 애매한 자리에서 사서 먹을 게 있을까?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속. 대형주를 살 때 만약에 유리하려면 신용으로 한번 털려가지고 아예 투매가 확 나와서 뭐 장대연봉으로 해가지고 그죠? 뭐 종가 저가로 싹 다 만들어서 아예 기대를 못하게끔 분위기를 찬물을 껴안다든지, 작년도 코로나 사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먹을 게 저는 많다는 거죠. 대형주들은 반드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만 좀 공략하자고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 그 조정이 몇 %일까? 몇 % 나왔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공략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관점이에요. 3,316에서 10% 정도 조정 나오면 한 2,98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거죠. 박스권. 이 정도 오더라도 중장기 상승 트렌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박스권 안에서 멈춰 있는 거라서. 이 정도 가면 대형주에서 좀 할 만한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웬만한 대형주 골라도 먹을 게 많을 것 같고, 요 중간에 있으면 저는 다 어떤 의견이냐면은 다 애매하다예요. 다 애매하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와 다르게 먼저 반등 나온 애들도 있겠지만 그걸 얼마나 먹으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기간 동안에 현금 관리 계속 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3,400을 다시 가든 3,500을 다시 가든 그거는 지금은 모른다고요. 그리고 3,100에서 저점이 나올지 3,150에서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래도 한 2,980 정도 돼야 대형주들이 웬만한 거 공략했을 때 먹을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안 오면은 못 하는 거예요. 안 오면 안 해도 된다는 관점입니다. 저는. 대형주들 전체에 대한 어떤 기준은.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떤 관점이 유리하다고 좀 보냐면
대형주들 거래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투매 나왔을 때만 딱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투자하기에, 거래하기에. 이런 거죠. 이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근데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폭발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수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의미 있는 수준이 나왔네요.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 관점을 유지를 해야지. 그리고 가치주들보다는 저는 성장주 쪽에서 훨씬 더 먹을 게 많다고 봅니다. 미 국채 수익률 제일 중요했던 기준금리가 1.43%였거든요.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 막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부터 철강주, 화학주, 조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그거 없으면 뭐 안 될 것처럼 갔었잖아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 좀 드렸었고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러면 1.43%입니다. 붕괴됐어요. 그러면 뭐를 잃은 거냐면 비싸게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매매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거는 중소형주에서 계속 나올 거다. 그러면 중소형주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를 보면 저는 바이오제약,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분은 키워드로 이야기해드렸던 mRNA하고 이제 RNA, 그 다음에 이제 ADC, 플랫폼, 요거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 나면 그런 건 사도 된다. 요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8월 달 이제 초중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5G 실적 발표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5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할애 자세하게 이야기 해드릴 거고, 하반기가 좋을 건 뻔하거든요. 그리고 산업재들 있잖아요. 화학이나 이제 철강, 조선 이런 것도 매매해도 된다 봅니다. 대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애매하거나 알 듯 싶으면서 막 모를 것 같은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뭐 조정이 나왔다, 이게 횡보해서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이평선 이런 건 아예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소탐 대신 압도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유리한 자리에서만 승부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구간은. 예를 들어서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다 박살이 났고 아무도 몰라요. 왜 하락하는지. 그리고 신용장고가 뭐 이렇게 증가하지도 않아. 그랬었을 구간에서는 굳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대표 기업 있잖아요. 뭐 반도체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하이닉스, 삼성전자, 화학주 제일 대표적인 거 LG화학, 뭐 롯데케미칼, 철강주, 포스코 웬만한 거 사면 다 돈 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투매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굳이 기업 분석 필요 없습니다. 각 섹터에 대표되어 있는 기업만 하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인덱스의 자금이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해야 돼요. 그리고 바이오제약에서도 mRNA에서 파생되는 두 번째 집단을 공략하는 게 좀 훨씬 더 낫다. 여기에 플랫폼 업체들 몸값이 저는 굉장히 높아질 거다. 델타 변이 때문에. 이거 잡으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 설계 관련된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은 예방률이 94%까지 가까이 나왔었는데 왜 큐어백은 48%밖에 안 나왔는데요. 같은 LNP를 썼는데.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특허를 현실화시키는데 필요한 플랫폼 업체가 ADC 업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테오젠, 그 다음에 레오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렇게 이야기 해드렸는데, 대장은 그냥 레오캠 바이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식으로 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제약 관련된 업체들 보면 뭐 아이진, 이연제약 이런 거 놓치신 분들은 그 후발타자로 제가 공략할 만한 것도 많이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올릭스도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고, 바이오니아 뭐 이런 것들, 나이백 많이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놓치신 분들은 만약에 다음 주에 좀 조정 흐름이 나오면 이런 거 하면 돼요. 굳이 애매한 것들 들어가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내가 손발이 묶여 있어요.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현금이 없어요. 손발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다니면은 계속 당하는 거에 질지. 그리고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패배하거나 돈 잃게 되면 누가 옆에서 저기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시장에서 계속 주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뭘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델타 변이라는 분명한 현재 시장의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딴 데 안 가요. 지금 시장이 자금들이 여러분들 보면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같은 경우 별로 안 늘어나잖아요. 그죠? 별로 안 늘어나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지금 다른 것 쪽 한번 제가 보면 뭐 음식료, 섬유의복 같은 거, 종이, 목재, 비금속, 광물, 의약품, 거래소 기준입니다. 철강, 금속 하나도 안 늘잖아요. 뭐 기계, 그다음에 뭐 전기, 전자 완전 메말랐잖아요. 전기가스 완전 메말랐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자금이 붙는 쪽은 어디라고 좀 보냐면 코스닥 제약 쪽입니다. 이쪽은 활발하죠. 코스닥 제약 쪽. 근데 대장이 대부분 mRNA 쪽에서 많이 나올걸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시세가 많이 터졌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딴 데로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요. RNA하고 ADC 쪽, 이쪽 플랫폼으로 가고, 그 다음에 CMO 관련돼서 대형주들은 안 가고 중소형주 조금 가더만. 휴원스 글로벌이네, 이쪽. 여러분들 1월달 생각 안 납니까? 애플카 이슈? 그리고 3월달에서 5월달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 완전 자금 쏠림. 지금은 쏠림화예요. 이거 수능하셔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회가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한 바퀴 휙 돌아야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이제 가격 조정 있는 애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지. 그죠? 그런 관점을 좀 보고 있는데 대형주들 좀 짚어드리자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제가 83,000원 이상에서 먹을 게 별로 없다. 이거 한 5, 6개월 됐을걸요? 진짜로 한 5, 6개월 지난 다음에 먹을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이 83,000원이라는 자리가 제가 2017년도 11월 달 밸류라고 했잖아요. 2017년도 11월 달 밸류. 요때 밸류예요. 반도체 D램 가격이 DDR4 8GB 가격이 그 당시에 막 8.3달러까지 미쳤을 때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막 그때 슈팅 때 밸류가 8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슈팅 때 사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그때보다 지금 좋아지는 점은 서버 쪽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3,000원을 넘어서든지 아니면 가격적으로 완전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78,000원은 애매한데 75,000원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사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많겠습니까? IT 반도체 종목도 많이 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스나 원희가 EPS 이런 것도 사고 싶다. 그 다음에 저는 같은 걸 사려면 유진텍 걸 사라고 싶은데 이런 애들을 독단적으로 사지 말고 삼성전자 기준가 나왔을 때 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넥스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리가 12만 원 아닙니까? 12만 원. 그 다음에 10만 7천 원. 이 자리에서만 사야 먹을 게 있다. 그죠? 삼성전자 83,000원 이야기했을 때 그때 14만 원 넘어갔던 자리부터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가격은 선 거서 나온 게 아니고요. 밸류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밸류 가격 계산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2018년도 5월 달이잖아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고점을 늦게 찍었었거든요. 왜냐면 D램 매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죠? 요때 밸류란 말이에요. 요때 5월 달. 삼성전자는 11월 달에 고점 찍었어요. 2017년도. 뭐 테스나 사이맥스나 이런 애는 2017년 10월 달 고점 찍었고 유니테스트나 하이닉스처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나 그 분야에서 아니면 D램 패권 쪽 관련된 업체들은 5월 달 고점을 찍었다고. 요때 밸류 자리가 12만 원 자리예요. 요 자리에 오면 완전 땡큐 머치가 되는 거고 12만 원 전후에서는 이제 하이닉스는 승부가 되죠. 근데 텀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쪽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도체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서버 쪽 고객사의 재고 감소입니다. 그죠? 요 재고가 한 3주 이내로 줄어들어야 돼요. 호황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 기준 라인이 됩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릴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12만 원하고 한 달 뒤에 12만 원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가 이제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걸 고려하면서 이제 비중 확대에 대한 기준을 세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폴더블폰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는 파인테크닉스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그죠? KH바텍보다는 힌지 쪽으로는 파인테크닉스가 독점이니까 이걸 해라.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 깨졌잖아요.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월덱스, 북미 쪽 투자하는 거는 이제 이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24,600원 정도 됐는데
요 구간은 저는 분할 매수해도 좋은 가격대로 봅니다. 그죠?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나. 반도체 소재 쪽이잖아요.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쪽인데, 요거는 테스나에 대한 개별 호재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테스나 이제 CIAS 이미지 센서하고 이제 카메라 이쪽 관련 이제 자동 센서 쪽 조절하는 쪽으로 이 후공정 업체들 가운데서 특히나 이제 테스나가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을 좀 늘리기로 했죠. 그 재료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서는 전 테스나가 가장 좀 우선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에서 참 많이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살 타이밍을 잘 안 줬어요. 그죠? 근데 보면은 이번 구간에 IT 반도체하고 OLED를 보게 되면은 가장 성과가 뛰어난 게 이제 OLED잖아요. OLED는 저는 계속 호황 구간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IT 섹터가 안 좋아도. 그래서 직전 고점 요 부근까지 만약 오늘 조정이 나오면 6만 원대 한 초반 요 정도 나오면 이런 건 좀 공략해도 된다고 봐요. 아시겠죠? 좀 참고해 주시고, 배터리는 삼성 SDI는 저는 가격을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55만 원을 기다렸는데 안 오고 잘 갔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놓쳤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면에 삼성 SDI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면서 신흥 SEC, 그 다음에 상신 EDP 이런 거는 안전과 관련된 거죠. 그죠? 안전과 관련된 거. 그러면서 유럽 쪽에 좀 진출을 했었을 때 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9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이제 우리가 뚜껑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게 이번에 배터리 쪽 우리나라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규모로 투자하는 게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유독 삼성 SDI 이쪽 계열 업체들이 좀 시세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보 쪽 같은 경우가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하나기술 같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첨보를 못 사신 분들은 하나기술 이런 거 좀 눌렸을 때 이런 거 공략하셔도 됩니다. 첨보나 하나기술은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에 좀 약간 탑급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죠? 이런 건 중장기 투자에도 좋고.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게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가 델타 변이 확산되면서 이제 시젠 뭐 이런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죠. 이게 적은 상승폭이 아닙니다. 이게 59,700원에서 뭐 94,300원까지 갔으니까 이게 적은 상승폭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별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상승폭이 무려 60% 나왔어요. 그럼 뭐 최근에 상황을 고렸을 때 상승폭이 큰 거죠. 근데 요거보다 이제 더 무식한 게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 같은 주식들도 시세가 상당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반등 나온 포인트를 보게 되면 한 90%짜리.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나온 애들 좀 보게 되면 60에서 한 90% 정도 수익률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바이오 제약도 그렇고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도 그렇고. 근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반등 나온 애들 포인트는 작년도 코로나 사태 딱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수혜받았던 진단키트 업체예요. 그리고 그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IT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 갔던 거거든요. 진단키트 움직이면서 작년도에 코로나 관련된 무슨 치료제, 그죠? 그래서 뭐 셀티리온, 그 다음에 그 계약했던 삼바가 오면서 바이오제의 붐이 불었잖아요. 근데 작년도는 코로나 치료제인데 지금 델타와 관련된 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확장성을 가진 서린 바이오, mRNA 합성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 얘가 가니까 똑같은 합성 mRNA, 바이오니아, mRNA 관련된 합성 서비스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린 바이오가 가고 바이오니아가 가고, 그러니까 뭐가 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게 세 종목이죠. 그죠? 나이백, 특허 관련되면 나이백을 해야 된다. 그 자리가 3만 5, 6천 원짜리였어요. 그 다음에 올릭스. 올릭스는 4만 원대도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SD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아이진이나 이연제약, 진원생명과학 이런 주식을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건 이미 터진 다음에 새로 공략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냐면 아이진, 이연제약, 그 다음에 이제 뭐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얘네들이 mRNA에 대한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먼저 판을 열었다 이거예요. 이런 애들 한 3개월에서 3.5배에서 한 5배 정도 갔으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달렸으면 두 번째 키워드는 이 키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신선도가 더해져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mRNA로는 안 되니까 뭐예요? RNA가 더해져서
그리고 ADC가 더해져서 이 플랫폼이 더해져서 뭐야? 델타 변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델타 변이와 관련된 플랫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이 델타 변이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관련된 특허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특허가 있는 업체 3개, 나이백, 올릭스, 에스티팜. 이게 두 번째 키워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NK 세포가 붙는 거예요. 녹시자 렉세이나 차바이오텍.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이전에는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뭐 희귀질환 관련된 이런 걸 주목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델타 변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발빠르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냐. 이쪽이 저는 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빼고서는 나머지 할 건 뭐? 가격 조정 나온 애들만 현금 들고서 매매했다가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7월달에서 8월달 가는 구간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포인트를 보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